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2.8%대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 매물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잡혔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이제 어떤 고민할 차례입니까? 전고 부근을 언제 어떻게 뚫어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 뭐예요? 결국에 지금 당장 튀어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고 근처까지 갈 거다. 근데 전고에서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옵션 만기. 자, 내마녀의 날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금리, FOMC죠. 금리가 인하가 될 확률이 90%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 자, 이런 기대감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상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늘 중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외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이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지금 매수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나오는 주가의 움직임 다음 주부터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영상 시청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먼저 한번 제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실제로 맞추고 있는지 잡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더 많은 비중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 잡아드렸고 1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엊그저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은 유튜버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자, FOMC에 대한 이슈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에 대한 리스크일 수도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는 이 옵션 만기. 자, 이것 또한 우리 주주님들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명확하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끼리 파이팅하자라는 의미로 댓글로 3전 파이팅, 3전 신고가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한테는 이 전고 근처에 갔을 때 비중을 한번 좀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진짜 리스크는 몇 개 없어요.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나 아니면 뭐 금리는 사실상 이제 인하가 될 게 확신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 내마녀의 날, 삼성전자가 내마녀의 날일 때마다 어땠어요? 여러분들 강하게 움직였죠.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다가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이러한 구간들이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매해마다 그랬었어요. 매 달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죠. 지금 보면 어때요? 공매도 잔고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추후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거세게 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 압력이 지금 이 시점에 거세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눌릴까요, 주가? 공매도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아요. 왜?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여러분들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진 않을 거고 전고 근처에 갔을 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의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결국에는 전고 돌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전고 돌파에 대한 움직임은 반드시 나온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변동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손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잡아가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용에 대한 비중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 오늘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외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싹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원래라면 어떻게 대응이 돼요? 원래라면 매수를 해야겠죠. 원래라면 그냥 추격 매수해서라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가 여러분들 상단 매물 돌파했고 신고 근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 6% 급등까지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나오는 이유 뭐예요? 지금 고작 3%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절고 있는 이유 뭐예요? 물론 오늘 중으로 더 높게 올라가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매물대만 안 깨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결국에 이 변동성이나 리스크 자체를 이 주식 시장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더 많은 물량 담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 자체에 대한 우려를 준비하는 거고 지금 이 옵션 만기 직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건 삼전을 통해서 추후에 풋옵션 베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강하게 눌러버릴 수 있다. 삼전에 대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게 여러분들 물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바닥에서부터 명확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 움직임을 잡아왔던 사람이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의 의도 단순히 삼성전자 좋으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를 칠 때 주가를 더 강하게 누르기 위함과 이 공매도가 언제 들어온다고 했죠? 풋옵션 베팅을 한 세력들이 주가를 누를 때 지금 공매도를 같이 쓴단 말이야. 이 타이밍에 맞춰서 지수를 강하게 흔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코스피 1등 종목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이 조금이라도 쌀 때 매집해 놓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가지고 가다가는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주가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신고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올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고 당장 월요일날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일날 저녁에 있는 뭐예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미국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장이 열렸다가 또 이틀 쉬고 다시 장이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일이라는 구조를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 안에서 나오는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 이슈들로 인해서 투심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막연하게 그냥 막 방심하고 있을 때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또 꼭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요. 가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월요일날 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 갑니다. 이거는 확실한데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연속적으로 좀 있을 거다. 우리가 퀘스트를 깨듯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 잠깐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 주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외인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52%대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쵸? 그 말은 즉슨 외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외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외인들은 좀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잡아가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수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월요일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3전이라고 남기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강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주주님들을 위한 대응 전략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주님들 뭐 비중 없다라고 해서 대응 받아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중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두렵고 내가 좀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가 100만 원만 들고 있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거를 내가 1000만 원, 1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섭죠. 매도하고 싶어지고. 그러한 분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이 판단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삼전이라고 남기시고 내가 들고 있는 비중, 뭐 비중 솔직히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명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만 받고 싶다.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남기셔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비중 조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가고 싶다 함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전이라고 남기시고 어떻게 남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평단이랑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가지고 계신 수량 이러한 부분들을 적어놨을 때는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나올 텐데 여기에 맞는 메타점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고 그 상황에 맞는 메타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대응을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전략은 최신화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그냥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종료 5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매각주를 좀 가져왔어요. 자, 매각주가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이 매각주라는 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의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들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요? 줄어드는 이게 눌리면 눌렸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 주주는 보통 최대 주주의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징이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를 명확하게 장악을 해놓고 출발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비중을 줄이다가 고점에서 완벽하게 물량을 털고서 내려오는데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급격한 하락이 나오겠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유통 비율이 40%대여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고서 확인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나눠드릴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대주주 매각주입니다. 이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치고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목표 주가가 최소 300%입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전에 히든 종목 나눠드릴 때 100%, 200%의 히든 종목을 나눠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주주님들도 직접 경험하셨겠지만 최소 항상 300% 이상을 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우리 주주님들한테 100%, 200%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을 제가 속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의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최소 300%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목표 비중 자체가 60%에서 30%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물량을 정리하고 내려올 텐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높게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HJ중공업 최대 주주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보유 비중이 64%였습니다. 근데 이 64%에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20%가 줄어들었다. 그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40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가 작전주라고 보지도 않고 명확한 재료가 있기에 올라갔던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최대 주주가 물량을 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적대적 M&A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최소 보유 비중이 35%가 넘어가면 된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HJ중공업도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10%의 보유 비중을 더 줄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HJ중공업 같이 지금 이제 상승이 끝난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목 이제 막 상승이 시작이 되고 최대 주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HJ중공업과 다르게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말은 즉슨 한번 치고 올라갈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막 개인들이 털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유 비중이 어때요? 그렇죠. 61%. 이게 어디까지 내려간다? 31%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HJ중공업에서 나왔던 이 폭발적인 상승이 똑같이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HJ중공업은 400%가 같고 얘 같은 경우 제가 300%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매도에 대한 타점이 바뀔 거예요. 왜? 지속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종목을 나눠드릴 건데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562-0272. 지금 시장이 많이 어지러운데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제3자 배정에 유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뭐예요? 품절주.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품절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확인해서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목표 주가를 최소 300%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300%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세력들의 목표가를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이 목표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세력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포착을 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한테 나눠드릴 건데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매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이 매각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의 준비가 끝났고 유통 비율이 40%대이면서 이 보유 비중을 61%에서 31%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왜? 적대적 M&A에 방어하기 위한 최소 보유 비중이 30%대. 근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31%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쉼 틈 없이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꼭 매각이라고 남기시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받아가셨습니다.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유 비중 자체가 6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준 겁니다.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비중을 줄이다가 고점에서 명확하게 피날레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이 과정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명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휴대폰 확인 잘 하시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